어디 했는지인데요. 처음으로 밝힐게요. 2017년에 했으니까 9년 차예요. 돈 관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결혼 언제 하고 싶으세요? 인데요. 저는 안녕 러비스 세빈입니다. 100만 되면 Q&A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100만을 찍었습니다. 세빈 골드버튼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진짜 감사하고요. 제 영상 봐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감사하고 100만 언제 되지? 이런 신경을 안 썼는데 100만이 다가오니까 곧 찍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 지킬 겸 Q&A 들고 왔고요. 정말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생각이거든요. 끝까지 봐주세요. 저의 기본 정보부터 말해보자면 이름은 황세빈 이고요. 세상새 빛날빈. 세상을 빛내는 그런 세빈. 말 그대로 지금 세상에서 약간 빛이 나고 있지 않나. 다음은 생년월일인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2002년 8월 5일생입니다. 월드컵 베이비. 그리고 키 몸무게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64.5고요. 이 정도면 165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뿌리뽕까지 살리면 165 되지 않을까? 몸무게는 지금 47, 8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 이 몸무게가 저한테 가장 잘 어우러지고 예쁜 것 같아서 이 몸무게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MBTI인데요. 저 MBTI 뭐 같아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저를 NFP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ESTP예요. 그냥 쭉 ESTP 같아요.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크게. MBTI 뭐 같아요 물어보면 무조건 하는 말이 무조건 E로 시작을 해요. 결론은 외향적이다. 다음 질문은 이상형인데요. 이상형 질문도 꽤 있었어요. 외적인 이상형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웃는 게 예쁜 사람을 좋아해요. 처음엔 좀 쌍꺼풀 진하고 완전 아랍상을 좋아했다면 나이 들어서 바뀐 거는 그냥 누가 봐도 약간 미남상? 요즘 제가 코르티스 안성현에게 빠져가지고 코르티스 건호도 좋아합니다. 건호, 성현 둘 다 좋아합니다. 약간 그런 얼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적인 부분은 상대방에게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뭐가 있을까? 다정한 사람? 그리고 나밖에 안 봐주는 사람. 여자 좋아해가지고 막 플러팅하고 이러는 건 좀 별로고, 그리고 좀 안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찾기 힘들죠. 사실 근데 이런 이상형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끌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형에서 벗어났다 해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류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딱 사람을 봤을 때 끌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다가 웃는 게 예쁘면 완전 뿅 가는 거지. 그 다음은 이제 몸매 관리 방법인데요. 이건 제가 식단 브이로그에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하게 먹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몸매 관리 방법은 솔직히 딱히 막 거창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필라테스 하고 헬스도 하거든요. 이거 두 개로 관리를 좀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식단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게 다거든요. 여기서 뭐 할 게 없어요. 이 두 개만 잘 지키면은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딱히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저의 퍼스널 컬러인데요. 저는 퍼스널 컬러가 봄, 웜, 라에서 여쿨라 이렇게까지 범위가 돼요. 그래서 웜톤도 되고 쿨톤도 되고 제 퍼스널 컬러를 진짜 한 3번 받아봤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은 봄웜 나왔고 한 번은 여쿨 나왔고 또 마지막 한 번은 뉴트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무슨 톤의 메이크업을 할지 정하고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오늘은 조금 웜톤 느낌의 메이크업인데 어떤가요? 어쨌든 결론은 저의 퍼스널 컬러는 뉴트럴 톤입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언니만의 재테크 방법 궁금해요. 여행 자주 가시는데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여행을 진짜 많이 가다 보니까 저의 이런 경제 관련, 돈 관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좀 사주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 사주 자체가 돈은 많이 모이는데 그만큼 빠져나가는 사주래요. 그러니까 돈을 못 모은다는 거지, 내 사주가. 그래서 저보고 어디 묶어두래요, 돈을. 그래서 저는 집 보증금 이런 데도 묶어놓고 주식 같은 거에도 묶어두는 편이고 적금도 다시 할 생각입니다. 옛날엔 적금을 했다가 한번 깼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사실 제가 돈 관리를 조금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도 저한테 맨날 너 돈 관리해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돈이 들어와도 좀 여행 가는 데다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제 자신한테 투자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아요. 네. 그래도 이제는 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재테크라고 하기에는 저도 뭐 딱히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막 돈 관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번 만큼 씁니다. 그 다음 질문은 여행 자주 가는 이유인데요. 자꾸 사주 얘기가 나오는데 사주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역마살이 엄청 꼈대요. 계속 해외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사주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 계속 해외 나가게 되고 한국에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저는 작년에는 많으면 한 달에 4나라 정도 간 것 같은데 요즘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고, 다른 나라 가는 게 너무 재밌고 도파민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은 우리나라다 보니까 저에게는 너무 익숙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곳을 떠나서 저는 새로운 곳에 좀 가고 싶은 욕망이 좀 있어요. 새로운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음식 먹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그 나라를 좀 체험하고 이런 게 저는 너무 재밌고 여행 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행복을 찾아 떠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질문은 제일 좋았던 여행지인데요.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3나라예요. 스위스는 너무 좋았어요. 가족끼리 스위스를 다녀왔는데 와 진짜 기차 타고 가는 동안 창문에서 펼쳐진 그 배경이 하나같이 다 그림 같고 너무 예쁘고 내가 여기 이 나라에 있는 게 너무 꿈만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했던 여행 중에 하나였고요. 진짜 당연히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꼭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유럽 쪽은 좀 멀다 보니까 큰맘 먹고 나가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비행기 타는 것도 오래 걸리고 물가도 장난 아니다 보니까 진짜 큰맘 먹고 나가야 되는 거고, 또 다음은 하와이는 제가 2번 갔는데요. 첫 번째는 초중딩 때 한번 가족끼리 갔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너무 좋았어서 하와이를 무조건 가고 싶었어요. 다시. 그래서 이번에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고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서 저는 하와이 다시 가고 싶어요. 또 다음은 발리도 제가 2번? 다녀왔는데 발리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친절하고요. 해변도 예쁘고 선셋도 너무 예쁘고 그냥 힐링 가득, 웰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리도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그만큼 너무 좋았던 여행지. 이렇게 총 3곳을 골라봤습니다. 여행은 진짜 안 질려. 그 다음은 가고 싶은 여행지인데요. 제가 안 가본 게 LA예요. LA랑 호주 시드니 진짜 꼭 가고 싶어요. LA랑 시드니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솔직히? 완전 LA 핫걸 그런 느낌 아닌가요? 시드니 그런 본다이 비치 앞에서 태닝하고 싶고, 그리고 몰디브도 가보고 싶고요. 저는 대체로 좀 약간 칠한 느낌의 곳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스페인에 그런 작은 섬들도 가보고 싶거든요. 해변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인스타 막 릴스 내리면서 봤는데 그런 스페인의 작은 섬들, 그런 해변들 보면서 아, 다음에는 진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는 좀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변 이런 곳. 그래서 해변이면은 어디든 그냥 다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힘들 때 번아웃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번아웃 왔을 때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번아웃이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듯이 온 것 같아요. 진짜 미친 듯이 진짜 펑펑 울고 다음날 이제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언제 좀 번아웃이 오냐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나 지금까지 뭐 했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뤄낸 게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상실감이 컸어요. 그럴 때 이제 눈물이 날 때는 그냥 울어버리는 편이고요. 솔직히 저는 눈물 참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물이 나는데 어떡해? 울어야지 그러면은. 아니면은 계획을 짜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목표를 다시 한번 싹 다 적어요. 적은 다음에 계속 머릿속에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힘들 때 넘어지면은 바로 일어나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둠 끝으로 내려가려고 절대 하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한 번쯤 바로 올라와야 돼가지고 다시 진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울해하고 언제까지 우울해할 거야? 계속 그렇게 우울해하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느꼈으면 왜 이렇게 느꼈고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 생각을 하고 그래야 이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한번 바닥을 찍었다 생각하면 다시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저를
정말 힘든 상황에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은 이제 유튜브 시작 계기인데요. 사실 제가 관종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제 얼굴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것도 있고, 제가 유튜브를 고3 때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영상들을 싹 다 제가 비공개로 돌려놔서 여러분들이 이제 못 보시겠지만,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였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브이로그를 찍게 되면서 제 영상이 터진 거예요. 조회수가 막 1000만, 막 몇백만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를 시작으로 쭉쭉쭉쭉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때 생각해보면 유튜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 꿈이 아이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도 어쨌든 사람들한테 예쁨을 받고 화면 속에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비슷한 거 없나 했을 때 유튜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자유롭죠? 그래서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것도 있고, 사실 저도 그때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부끄러웠어요. 지금은 정말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들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다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첫 영상은 메이크업 영상이에요. 3분짜리 메이크업 영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고등학교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이게 터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6년 전이네요, 벌써. 제가 6년 동안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다니 감격스러워요, 진짜로. 어쨌든 내가 이렇게 지금 6년 동안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할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붕 떠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얻고 조회수도 엄청 잘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조회수가 안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중간중간은 조금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관심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맨날 유튜브 확인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한 생각을 좀 내려둔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질문은 유튜브를 어쩌다가 본업으로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항공과를 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도 계속 유튜브를 하고 있었으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승무원을 하고 싶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그 승무원이라는 직업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약간 1일 체험? 이런 거 있으면 솔직히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전 이렇게 조금 저를 한 곳에 묶어두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적성에 잘 맞는 것 같고, 저는 워낙 여행도 좋아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좋아하니까 이거를 솔직히 유튜브 찍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를 본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 완전 유튜버, 프로 유튜버. 나 이제 100만 유튜버잖아. 옛날에는 제가 유튜브를 한다 했을 때 조금 부끄러웠어요.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직업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유튜브 한다 얘기 안 하고 저 모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유튜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자랑스러운 거지 나는. 자랑해도 되잖아 이 정도면. 이제 다음 질문은 외모 관리 방법인데요.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성형 어디 했는지인데요.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이 영상에서 처음으로 밝힐게요. 내가 진짜로 큰맘 먹고. 진짜 눈? 했습니다. 코? 했습니다. 가슴도? 했어요. 싹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저 완전 플라스틱 걸이에요. 완전 그냥 다 했어요. 눈, 코, 가슴 다 했어요. 진짜 얘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후련하다. 너무 후련해요.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썰을 풀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이 질문이 가장 궁금했을 거 아니야. 쌍수는 제가 중3 겨울방학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횟수로 따지면 몇 년이야. 이거 2017년에 했으니까 9년 차예요. 저 쌍수 9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쌍태를 붙이고 있긴 하거든요. 이쯤 되면은 이제 한번 할 때 됐어 다시. 그리고 코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언급을 좀 했었어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슴. 솔직히 말랐는데 가슴이 있다? 완전 대박 타고났던가 아니면 무조건 수술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게 어떻게 자연이야? 했어요. 했다고요. 그래 나 했다! 어쩔래! 아니 솔직히 제가 성형에 관련된 질문을 옛날에는 정말 듣기 싫었던 게 뭐냐면은 자꾸만 판단하니까 성형 가지고 아이고 너는 완전 성형 괴물이니 플라스틱 걸인데 이런 질문들이 전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정합니다. 저 완전 플라스틱 걸이에요. 완전. 근데 어쩌라고 마인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거고 솔직히 좀 티가 나긴 해요. 왜냐면은 나는 원래부터 살이 없는데 거기다가 가슴이 있으면 당연히 티가 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제 비키니 사진들을 보면은 한 것 같아요. 저도 인정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유감이고. 근데 다들 이제 알지만 약간 쉬쉬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런 질문을 해서 뭐해. 그냥 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끝이지. 저도 막 다른 사람 막 수술한 거 보면은 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못난 애들이 꼭 댓글 달더라. 완전 밥그릇이니 아이고 가슴 수술했네 키키 이러면서 어쩌라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답이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답이 없어. 어쨌든 저는 눈, 코, 가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걱정되는 게 병원 질문 달라고 할까봐. 병원 질문 저는 줄 생각 없어요. 왜냐면은 의료법에도 걸리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갔는데 만약에 실패를 했어? 그럼 내 탓할까봐. 전 무서워요. 저는 아무런 일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병원 관련된 질문은 아예 받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아무리 DM이나 댓글을 다셔도 저는 정보를 못 드리니까 여러분 제가 미리 막아둘게요. 스탑! 그리고 윤곽은 안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윤곽했냐고도 좀 들었었는데 제 뼈예요. 그리고 솔직히 윤곽을 했으면 이 얼굴형보다 더 예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시술은 저는 피부과는 한두 달에 한 번 가려고 하는 편인데 그냥 갈 때마다 이렇게 리프팅 레이저 받는 정도? 딱히 뭘 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얼굴형만 관리? 레이저? 이런 거? 그리고 입술 필러도 맞았었는데 지금은 빠진 거고 제가 지금은 립라이너로 크게 오버립해서 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오동통해 보이긴 하는데 입술 필러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어때요? 이렇게 저의 속 시원한 턱.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너무 후련해요. 맨날 가끔씩 유튜브에 막 댓글 달리거든요. 언니 뭐 어디 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Q&A 할 때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다음 질문은 결혼 언제 하고 싶으세요? 인데요. 저는 30대에 하고 싶어요. 30대 초? 전 20대를 즐기고 싶거든요. 결혼도 하나의 계약? 약간 묶인 거잖아요. 난 정말 자유로운 영혼인데 거기 묶여봐. 답답해 난리 나지. 20대를 정말 다 즐긴 다음에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내가 언제 결혼해야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건 그냥 저의 희망사항이고요. 좋은 사람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엄청 일찍 가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그다음 중국어, 영어 잘하는 방법인데요. 영어는 사실 제가 진짜 어렸을 때 한 5살, 6살 때쯤에 말레이시아에서 살았었어요. 2년 반 동안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다 같이 가족 전체 이민 가서 살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됐고 어렸을 때 뇌가 말랑말랑 할 때 배우니까 확실히 습득력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그때 영어를 좀 잘하게 된 것 같고 저 하나 좀 자랑 좀 해보자면 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해봤어요. 지금은 뭐 노코멘트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처음 배우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다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초중고를 다 한국에서 졸업을 하니까 이게 영어가 다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머리를 안 쓰고 입 밖으로 안 내뱉으면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초중고 때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딱 든 생각이 나 유학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레이시아 살았을 때 바로 민나라가 싱가포르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로 선택을 한 것도 있고요. 싱가포르 가서 다시 영어 실력을 좀 쌓습니다. 저도 좀 살면서 친구들이 얘기해줬는데 세빈 너 영어 실력 처음보다 진짜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당사자인 저는 잘 모르거든요. 내가 영어 실력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나 영어 실력 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중국어도 얘기해보자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제2 외국어를 선택할 때 일본어 아니면은 중국어를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전 중국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할지 너무 고민이었는데 엄마가 중국어 해라 해가지고 한 거고 그때 중국어 학원도 다니고 제가 그리고 언어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런지 수업에도 정말 집중 열심히 하고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중국어 쌤이 저 엄청 예뻐하셨고요. 중국어 시험 할 때 맨날 2등이었어요. 왜 1등 못한지 아세요 여러분? 1등은 어머니께서 중국인이셨던 거야. 그러니까 한국, 중국 혼혈이었던 애지. 그러니까 그 다음이 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싱가포르에도 솔직히 여러분 중국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싱가포르한 친구들한테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만날 때마다 조금씩 중국어를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중국 드라마를 재밌게 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유 같고 저는 뭔가 언어에 대한 능력은 좀 좋은 편 같아요. 재밌어요. 그냥 새로운 언어 배우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냥 언어적으로 조금 뛰어나다? 라고 얘기할게요.
질문이 중국어 영어 잘하는 방법이었지. 지금까지 내 자랑하느라 바빴어. 미안. 근데 솔직히 저는 너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은 그 언어를 쓰는 나라에 가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그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말할 수밖에 없고 계속 영어로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그 영어를 이해하려고 뇌를 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늘 수밖에 없어요.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만약에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살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은 넷플릭스를 계속 틀으세요. 그리고 자막도 영어로 트세요. 영어에 좀 노출된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영어를 쓰는 친구, 외국인 친구를 사귀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 그 나라에 가라. 아니면은 그 나라 친구를 만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또 한 가지 방법인데요. 이거는 제 동생이 정말 영어를 한창 배울 때 썼던 방법인데 쉐도잉을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한 문장 한 문장을 계속 주구장창 따라 읽는 거죠. 그래서 걔는 신기하게 그거를 한 몇십 번 봤나? 그래서 그 문장을 싹 다 외우더라고요. 대본 전체를.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아이라서 정말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으면은 저는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요. 언니가 이제 막 20살인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데요. 마음껏 놀고 마음껏 경험하고 즐겨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나이 들어서도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하는 말이 그래 이건 다 어릴 때니까 할 수 있지 이런 말 좀 많이 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되니까 그 열정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창창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실컷 놀고 실컷 여행 다니고 실컷 연애하고 그냥 다 해라. 너무 막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뭐 직업, 면접,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솔직히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냥 즐겨라. 다음 질문은 인플루언서로서 느끼는 고충이 있다면 인데요. 인플루언서가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것, 맨날 이제 수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정함, 이 하나의 고충 같고요. 그리고 컨텐츠 고민도 좀 큰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인플루언서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치열한 느낌? 그래서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지 좀 조회수를 많이 받고 이런 점이 조금 고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점을 빼면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너무 즐기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즐겁고 즐길 때는 저는 고충이 크게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받는 것도 행복하고요. 이렇게 영상 찍을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요. 행복해요. 그 다음 질문은 아닌데 이게 너무 눈에 딱 들어와서 넣은 거예요. 100만 축하해요. 남편이랑 세빈이 100만 언제 되나 맨날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팬이에요. 키우키 40대임. 이거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40대 부부 팬이 있다고? 심지어 남편이 팬이래.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영어로 된 질문인데요. 제가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international lovings도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질문들을 좀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영어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first question is, what's the best lesson you've learned so far? I think the biggest lesson I've learned so far is just be myself. Be myself and be yourself. I realized that people actually like me more when I'm being genuine instead of trying to act differently or hide my true personality. And another thing I learned is not to worry too much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Honestly, people don't really pay as much attention to us as we think they do. Guys, life is too short. So I think we should do what makes us happy and live the way we want. Next question is, what was the job you wanted to do before? As I mentioned before, my dream was become an idol because I like to dance and I like to sing as well. I still like to dance, by the way. Yeah. And then after that, I wanted to become a flight attendant because my mom was a flight attendant. Yeah, I was inspired by her. And then I realized that I really enjoy being in front of people and expressing myself. So yeah, I think that naturally led me to become a content creator. But I think it was the best decision to become a content creator, aka YouTuber, because I really enjoy filming videos. I love my job right now.
Okay, so next question. I want to start vlogging, but I have anxiety and think too much about other people's opinions. Girl, I would say don't worry too much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Like, if you keep focusing on others' opinions, you will just end up living your whole life trying to please them, right? So just do whatever you want, because you only get one life, right? And life is too short. So don't let other people's opinions stop you from trying new things. If you want to start vlogging, just do it. All you need is your phone and your tripod, and that's all. And filming is really easy, so you just try it. Just try it. If you want to do it, just do it. You can do it, and you got this. Go, girl! You got this! Okay, finally is my last question. What builds your confidence when vlogging in public? Do people stare at you a lot? Of course, they stare me a lot. How could they not look at me? Duh! Just kidding. Sorry. No, I'm not kidding. Anyway, at first I was really embarrassed about filming in public, but then I started thinking, who cares? I probably won't ever see these people again. Once I changed my mindset, it became more easier. Like, having friends with me also makes me feel less shy. Now, whether people look at me or not, I just focus on what I'm doing, and I don't really care about it. Yeah, I don't care. If you start vlogging in public, it will be embarrassed at first, but if you're used to it, it will become much easier. Just do it. That's all. Yeah. 네, 여러분, 이렇게 질문들을 한번 답변을 해봤는데요.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진짜 저의 모든 걸 다 낱낱이 파헤쳐진 기분이라서 약간 부끄럽긴 한데 좀 질문 많았던 거 위주로도 해보고 인상 깊었던 질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답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100만 Q&A가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더 파헤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때요? 이렇게 Q&A를 하니까 좀 더 저에 대해서 많이 안 것 같지 않아요? 그만 보세요, 여기. 그만 봐! 어딜 봐! 여러분들 영상 질문은 자꾸 내 가슴 맞지? 솔직히 말해! 유튜브 초창기에는 좀 카메라랑 낯을 가렸어요. 그래서 저의 이런 본 성격을 제대로 못 드러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드러냈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봐! 날 봐! 이렇게 다 드러내잖아. 그만큼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랑 친해졌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런 댓글이 가장 좋은데 언니 털털해서 너무 좋다. 언니 성격 너무 좋다. 시원시원하다. 뭐 이런 성격에 관련된 칭찬들이 꽤 많아가지고 전 너무 행복합니다. 저의 진실된 면을 사람들이 좀 좋아해주는 것 같아서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를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러비스 최고! 어쨌든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이렇게 100만 Q&A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영상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저 댓글 진짜 잘 보거든요. 잘 보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좀 남겨줘. 나는 관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댓글이 안 남기면 난 진짜 속상하다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관심 주세요, 제발. 나에게 관심을 줘. 그러면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가슴 내가 가슴 보여주는구나. 아, 미안해. 얼굴 자랑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가슴까지 나가가지고 미안해. 다시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